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오빠가 수줍게 말을 꺼냈어요. 그때 소개팅 했다던 사람 있잖아요. 그때 네 동생이 소개해준 그 사람 말하는 거구나. 내내 한마디도 없더니만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오빠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30살 중반이 되었음에도 결혼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평소 오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엄마는 오빠 바라기라고 할 정도로 오빠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빠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 같은 성격이었어요. 물론 저도 부모님 말을 어기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오빠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기에 부모님에게는 늘 부족한 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오빠에게 치우쳐져 있었고 사는 내내 저는 오빠의 들러리나 마찬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참 전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어느 날 오빠보다 먼저 부모님께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시킬까 하는데 언제쯤 괜찮아? 뭐? 결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네 오빠는 연애 한 번 못하고 연구한다 뭐한다 저러고 있는데 동생이 돼서 오빠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건 오빠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내 결혼이랑 오빠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어머, 얘 좀 봐. 니들이 남이니? 핏줄이라고는 딸랑 둘밖에 없는데 넌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엄마, 나 32살이야.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한참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하극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잔뜩 격분한 채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서름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는데요. 엄마가 위로 대신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이러니까 네가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생각해봐. 넌 스님이 제 머리 혼자 못 깎는다는 말도 모르니? 네 오빠 저리 뒀다가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눈물을 삼킨 채 물었는데요.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겠어. 네 오빠가 평소 네 말은 좀 듣잖니. 그러니까 네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 좀 소개해주란 얘기잖아. 네가 선생님이니까 동료 교사들도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가 연구만 오래 한 사람이라 직업이 교사인 사람이랑 잘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은 나보고 오빠 여자친구를 직접 찾아보란 말인 거야? 그래. 네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나 잘 찾아봐.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소개팅 자리 많이 알아왔지만 오빠가 다 거절했잖아. 근데 내가 소개해준 사람을 퍽이나 만난다고 하겠네. 엄마 말이 어불성설의 장구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당신의 주장이 맞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예전부터 네 오빠가 네 말은 들었잖니. 그러니까 네가 잘만 말하면 네 오빠가 소개팅한다고 할걸. 뭐 이런 거 있잖아. 넌 결혼을 해야 하는데 오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네 오빠 성격에 네 말 안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네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한번 잘 알아나 봐. 엄마가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우야, 현경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일을 어쩐다니?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경아, 축하해. 오빠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가 틈을 주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너 먼저 해야지. 어떻게 현경이가 먼저 하겠어. 그건 절대 안 되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현경이 먼저 결혼시키세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말인데 현경이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지 뭐니.
딸, 엄마 말이 맞지? 엄마가 연신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느껴지던지 약간은 정이 떨어졌기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현경아, 그 소개해준다던 사람이 네 오빠라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며? 글쎄 현경이 말이 현경이가 워낙 착실하고 그러니까 오빠도 믿을 수 있겠다고 만나보겠다고 했다지 뭐니. 우리 현경이가 참 착실하긴 하지. 안 그렇니? 그럼요. 우리 현경이처럼 착하고 바른 사람이 어딨겠어요. 현경이한테 오빠를 그렇게나 소개해달라고 했다는데 네가 거절하게 되면 현경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괜히 좋은 관계 망칠 수도 있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자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거절했다고 하면 거절당한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 엄마가 오빠 눈치를 보며 말하다가 다시 제게 잉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사람은 참 괜찮거든. 나랑 제일 친한 동료란 말이야. 내가 교사 생활하다가 힘들 때마다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한 번만 만나줘. 내 소원이야. 제가 불쌍한 표정까지 지으며 오빠를 설득하고 있자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잠시 후 오빠가 힘겹게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근데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더 상처만 주는 거 아니야? 오빠,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게 생각 좀 해줘. 제가 다시 부탁을 하자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니까. 미안.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근데 너 누구 소개해줄 줄 알아는 본 거야? 네 오빠가 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서둘러야 할 거 아니야. 생각해둔 사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누군데? 이상한 사람 말고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봐줘. 제 얼굴 가까이로 얼굴을 쑥 들이밀며 엄마가 마른 침까지 삼켰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엄마를 가볍게 밀치며 다시 말했고요. 설마 내가 오빠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줄까봐 그래?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성격도 좋고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주 착해. 그래서 오빠랑 잘 맞을 거야. 착하다니. 뭐가 어떻게 착한데? 착하다는데 다른 표현이 더 필요한 거야? 그냥 배려심도 많고 신중하고 그래. 그래? 그럼 네 오빠랑 잘 맞겠네.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나서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오빠가 자발적으로 소개팅 한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엄마도 알고는 있는 거지? 그럼 알다마다. 알았으니까 네가 잘 좀 해봐. 그래야 너도 결혼하고 네 오빠도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근데 엄마가 자꾸 나서서 오빠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면 오히려 역효과나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알았다니까. 엄마가 입 꾹 다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 뒤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소개해줬는데요. 별 기대 없이 만나러 갔던 오빠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몇 번을 더 만나는 듯해 보였습니다. 둘이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동료 선생님도 오빠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 모습에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엄마에게 제가 중간중간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오빠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마도 엄마 성격에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겠지만 그날 오빠 입에서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사시킬까 하는데 언제쯤 괜찮을까요? 우리야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니들이 시간만 말해줘. 그럼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오빠 얼굴이 많이 밝아 보였는데요. 소개해준 민주쌤 말로는 오빠가 참 자상하고 착해서 마음에 든다며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오빠 또한 제게 민주쌤 칭찬을 많이 하곤 했고요. 한마디로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역시나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상에나, 네 말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일이 술술 풀리네.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막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 민주쌤도 좋은 사람이라 엄마 마음에도 들 거야. 근데 난 모르고 소개해준 건데 민주쌤네 집이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 집이 잘 산대? 어, 민주쌤네 부모님이 사업하신다는데 꽤 부자인가 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요. 순간 엄마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여자가 너무 부자면 우리 아들 무시하거나 그럴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절대 못 보는데 어쩐다니. 넌 그런 것 좀 잘 알아보고 소개해주지 그랬어. 나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민주쌤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오빠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혹시나 처가에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는 참 이상한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결혼 못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결혼한다니까 여자가 부자라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진짜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여기서 또다시 왈가왈부해서 오빠 마음 돌아서면 그땐 정말로 오빠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 여친이 집에 인사를 왔는데요. 다소곳하고 착한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들었던지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던 중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주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저희 부모님도 되도록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계세요. 그래? 잘 됐네. 그럼 상견례도 서두르자고. 그리고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니까 집은 우리가 마련할게요. 엄마 입에서 집 이야기가 나오던 순간 제 입에서 실수가 새어나왔고 오빠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것도 있고 집은 우리 둘이 알아서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전세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지.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우리 결혼하고 현경이도 곧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집을 해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력이 안 되긴 왜 안 돼?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현경이는 그동안 많이 모아놔서 한 3천 정도만 보태주면 충분할 거야. 우리 딸이 오빠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우리 딸은 워낙 착해서 이번에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예비 새언니를 보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빈정이 상했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오빠만 있으면 완사 오케이겠지. 걱정하지 마. 난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지. 우리 딸이 이렇게나 똑 부러진다니까. 엄마가 과장된 목소리로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모습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제 처지가 서럽게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만큼 부모님은 오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예비 새언니가 간다는 말에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예비 새언니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예비 새언니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검띠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현경아, 너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거지? 그건 왜 묻는 거야? 이제야 나한테 관심이 좀 생긴 모양이지. 그게 아니라 네 오빠 기 살려주려면 우리도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넌 그냥 네가 모은 돈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엄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정색을 한 채 제가 쏘아붙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자식이 아닌 거야? 나 혹시 엄마 아빠 핏줄 아닌 거야? 뭐? 얘가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할 때 오빠한테는 집까지 사주고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만 하라고? 똑같은 자식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얘, 그야 네 오빠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그런 거지.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기 마련이거든. 예비 며느리 집이 부자라고 하는데 네 오빠 기죽일 순 없잖아. 하필 네가 부잣집 사람을 소개해줘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탓을 해야지 왜 우리 탓을 하고 난리야. 암튼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넌 네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생각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네 오빠 기죽는 걸 못 보니까.
엄마가 쐐기를 박듯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주고 들어온 오빠를 보며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집은 우리가 해줄 참이니까 넌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괜찮으니까 형경이나 도와줘요. 형경이나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넌 네 결혼이나 신경 써. 내가 아주 성대하게 챙겨줄 참이니까. 라며 엄마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집을 해준다는 말이 싫진 않았던 모양으로 오빠가 제 눈치를 보다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혼 후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뒤 홀로 일을 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인사를 다녀간 뒤 예비 새언니 행동이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저를 대할 때마다 쌀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이나 그러는 모습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주쌤, 요즘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그냥 인사드리고 오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서요. 왜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집을 못 해준다고 할까 봐서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난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부모님이 오빠 집 해주는 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날은 내가 잠깐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날 제 행동으로 인해 예비 새언니 기분이 상했다는 생각만이 가득할 뿐이었기에 예비 새언니 행동 또한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부자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돈 욕심은 끝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저기 민주 씨가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집에 왔다 간 뒤로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불안감에 휩싸인 채 외치고 있었는데요. 급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기 그때 내가 민주쌤한테 분명하게 말했는데. 분명하게 말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날 내가 좀 짜증스럽게 말해서 오빠가 집 못 해갈까 봐 걱정하는 것 같길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지. 그러게 왜 그래서 이 사다를 만들긴. 그날 네가 인상 팍 쓰면서 말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게 좋게 좋게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넌 오빠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너 때문에 오빠 결혼 파토 났는데 이제 어쩔 셈이야. 난 분명히 엄마 아빠 도움 안 받는다고 말했다니까. 말했으면 뭐해. 네가 인상 팍 쓰면서 말했겠지. 그러니 우리가 집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원망스러운 듯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 또다시 세상에 저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뭘 잘했다고 울고 난리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민주 씨 만나서 다시 얘기해봐. 진짜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엄마가 저를 몰아붙이고 있자 오빠가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그게 왜 현경이 잘못이겠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이게 다 현경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만. 네가 못나긴 뭘 못났다고 그래. 아니에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봐요. 민주 씨랑 헤어지고 나면 앞으로는 그냥 혼자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며 축 처진 어깨를 보이며 오빠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제게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이제 어떻게 할 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탓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나도 집 나가서 영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작정한 채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조금은 된 것인지 엄마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꾼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경아, 엄마가 너한테 화낸 건 미안해. 네 오빠가 너무 갑작스러운 말을 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네 오빠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다 말해놨는데 지금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그래서 말인데 민주 씨랑 만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줄래? 그럼 엄마가 만나서 맘 돌려볼게. 나도 말은 해볼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라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뒤에서 엄마가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서 민주쌤을 만나서 엄마 말을 전했는데요. 긴 한숨을 쉬던 민주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며칠 뒤 자리를 마련했고 엄마와 민주쌤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나갔는데요. 그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결혼할 때 집은 꼭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집을 못 태울까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돈이야 저희 집도 많은데 큰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우리 아들이랑 왜 헤어진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화목하면 또 우리 집이지. 내 말이 맞지? 라며 엄마가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답을 할 순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새언니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서로 사랑해서 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결혼 전에 벌써부터 가족 간에 잡음이 생기면 결혼 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잡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도 잡음 같은 거 없어요. 물론 현경 씨는 저한테 그런 말을 자세히 한 적은 없지만 현우 씨한테 듣기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들 딸을 차별하면서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차별?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다시 바라봤지만 역시나 저는 대꾸하지 않았고 예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현우 씨한테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경 씨 입장이었다면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같은 자식인데 엄연히 차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원래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서니까. 어머님,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사는 내내 여자라서 구박받고 살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현우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네, 전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현경 씨 마음을 더 잘 알아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머님도 여자여서 그 서름을 받고 살으셨는데 현경 씨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외가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는데 지금처럼 행동하시면 현경 씨도 영 끊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비 새언니가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을 했고 민낯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아직도 현우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약속 하나만 해주신다면 바로 결혼 진행할 생각이고요. 약속? 무슨 약속? 앞으로는 현우 씨랑 현경 씨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결혼할 때도 지원해 주실 거면 똑같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조건은 그것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헤어진다는 말은 취소하는 거죠? 네,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다시 결혼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새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깊은 속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제가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은 오빠와 새언니가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둘이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설득했던 것이었어요. 그 뒤 엄마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멍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빠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 뒤 두 분은 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 뒤로 새언니의 코칭을 받으며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역시나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새언니로 인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게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새언니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새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